안녕하세요. 지식 방출창고입니다. 봄이 되면 꼭 먹어야 하는 음식으로 무엇이 있을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봄이 되면 건강을 위해 꼭 먹어야 할 음식 6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딸기. 딸기는 특유의 단맛과 상큼함, 부드러움의 조화가 좋은 봄철 빼놓을 수 없는 과일 중 하나로 항산화 효과가 뛰어나고 암세포 억제에도 도움이 됩니다. 100g당 비타민C 함유량이 62mg으로 레몬보다 높습니다. 달지만 실제 당의 양은 훨씬 적습니다. 달콤새콤한 맛과 쾌적한 향으로 어른과 아이 모두에게 사랑받는 과일인 딸기는 열량이 낮아 다이어트에 매우 효과적인 식품입니다. 딸기는 껍질이 얇고 과육이 부드러움으로 흐르는 물에 가볍게 씻어 먹는 것이 좋고, 비타민C는 물에 30초 이상 녹기 때문에 너무 오래 담그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습기에 약하고 장기간 보관이 어려우므로 밀폐용기 대신 종이박스에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딸기는 주스, 잼, 크림, 케이크 등 다양한 음식의 재료로 사용할 수 있고, 우유, 요구르트, 치즈 등 유제품과 함께 먹으면 칼슘을 보충할 수 있어 함께 즐겨보세요. 단점이라면 냉동 보존이 아닌 한 오래 보존하기 어렵다는 점과 철을 잘 타기 때문에 바나나처럼 자주 먹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다만 바나나는 열대 지역에서 자라는데 연중 내내 기온이 20도를 넘으므로 얼마든지 생산할 수 있지만, 딸기의 경우 장기간 보존하게 되면 당도가 점점 떨어져서 2-3일만 지나도 거의 맛이 밋밋해지고 일주일 정도 지난다면 단맛은 느낄 수 없을 정도가 됩니다. 마트나 시장에서 떨이로 파는 딸기의 경우 작은 사이즈 위주라 먹기도 불편하고 상기한 대로 당도가 점점 떨어지는 것들이라 사자마자 바로 먹어야 합니다. 심한 경우 같은 부피인데도 절반 가까이 떨어지는 경우도 심심찮게 볼 수 있는데, 작은 딸기의 경우 당도의 복불복이 심하고 단맛은커녕 뭉개지기 시작하는 것들이 많으므로 사자마자 바로 먹어야 합니다. 딸기는 영양 및 건강 측면에서 볼 때 아주 좋은 과일입니다. 농촌진흥청 국가표준식품 성분표에 따르면 당도가 비교적 높은 계량종 기준으로 100g당 칼로리가 경이로운 36kcal로 여타 과일들에 비해 상당히 낮은 편입니다. 뿐만 아니라 비타민C의 함유량도 높은 편이며 소염 및 진통작용을 하는 메탈살리실산을 함유하고 있고, 고혈압, 당뇨, 비만, 심혈관 질환과 같은 성인병을 예방하는 효과를 지니고 있습니다. 특히 호불호를 거의 타지 않는 달콤한 맛을 가졌음에도 칼로리가 상당히 낮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두 번째, 한라봉. 제주도에서 처음 재배된 것으로 생각하기 쉽지만 1972년 일본에서 개발된 품종입니다. 1987년 불법 유출로 한국에 도입된 후 전라남도 나주시에서 처음 도입했을 때는 일본의 상품명을 그대로 읽어 데코봉이라고 불렸고, 본격적으로 알려지게 된 것은 1990년 초반 제주도로 건너가 1998년 한라봉이라는 브랜드가 만들어진 후이며, 이 브랜드가 전국적으로 유명해져 현재는 제주도의 특산물이 되었습니다. 제주도에는 정말 많은 귤 교배종이 있지만 제주도 하면 연상되는 이미지를 잘 결합해낸 한라봉을 따라잡지는 못할 만큼 한라봉의 이미지는 성공적입니다. 이름 때문에 제주도만의 특산물로 오해할 수도 있으나 2000년대 후반부터는 전라남도 나주, 고흥, 고성과 경상남도 거제도에서도 한라봉 출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충주시에서도 재배됩니다. 옐로푸드의 대표 음식 중 하나인 한라봉은 울퉁불퉁한 껍질 안에 새콤달콤한 즙이 가득 들어있는 과일로 항산화 성분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크기에 비해 열량이 낮고 비타민C가 풍부하여 피로회복과 감기 예방에도 좋아 다이어트 식품으로도 적합합니다. 한라봉은 껍질이 얇으면 당도가 높고 주름이 너무 많아 시거나 싱거울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보통 수확을 해서 시원하고 통풍이 잘 되는 곳에서 먹으면 바로 수확되는 한라봉보다 당도가 더 올라갑니다. 한라봉의 비타민C는 철분 흡수를 돕기 때문에 철분이 많이 함유된 브로콜리와 함께 먹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 추어탕. 미꾸라지는 가을에 가장 맛있기 때문에 추어탕도 가을의 제맛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때문에 추어탕을 한자로 미꾸라지추 말고 가을추를 써서 부르기도 합니다. 추어탕은 미꾸라지의 양에 따라 맛의 차이가 갈린다고 합니다.
미꾸라지 양을 늘린 추어탕의 경우에는 전날 삶아내어 다음날 다시 끓여내면 깊은 맛이 나온다고 합니다. 미꾸라지는 뼈 건강, 원기 회복, 피로 회복, 골다공증 완화, 성장기 어린이 골격 형성, 심혈관 질환, 눈 건강, 노폐물 제거, 빈혈 예방에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네 번째, 바지락. 바지락은 조개류의 특징인 강렬한 감칠맛을 가졌습니다. 바지락은 특히 시원한 맛을 내기 때문에 주로 찌개, 칼국수, 짬뽕 등 국물 요리에 넣어서 익혀 먹는데 국물이 끓을 때 넣는 것이 끓기 전에 넣을 때보다 맛이 좋습니다. 이탈리아 요리에서는 해산물을 이용한 파스타 등의 이 바지락 국물을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살만 발라내어 매콤한 무침을 만들어 먹어도 맛있고 그 무침을 고명으로 비빔밥을 만들어 먹어도 맛있습니다. 귀찮지만 확실한 맛을 보장하는 또 한 가지 방법으로 전을 부쳐 먹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지락 3-4개 정도의 부침물을 충분히 묻혀 한 입 크기 부침개처럼 만드는 게 포인트입니다. 바지락 특유의 향과 부침의 맛이 어우러져 다른 전에서 느낄 수 없는 풍미를 느끼실 수 있습니다. 적당한 크기의 계란물만 묻히면 되는 다른 전과 달리 흩어지지 않게 계속 봐줘야 해서 품이 많이 드는 게 흠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바지락은 간 건강, 빈혈 개선, 성인병 예방, 경련 개선, 피로 회복, 근육 생성 등에 도움이 됩니다. 다섯 번째, 소라. 쫄깃쫄깃하고 담백한 맛이 일품인 소라는 회와 구이, 양념초 등과 함께 많이 먹는데 구입할 때는 살아있고 살에 탄력이 있어 배 밖으로 나오지 않고 묵직합니다. 소라는 아연, 엽산 등 무기질이 많아 단백질이 풍부한 두부와 함께 먹으면 영양을 골고루 섭취할 수 있습니다. 칼로리가 낮고 지방 함량이 낮아 다이어트에도 정말 좋습니다. 소라는 한 달까지 보관이 가능하니 깨끗이 청소하고 냉동 보관하면 오래 두고 먹을 수 있습니다. 소라는 타우린이 풍부한 대표 해산물 중 하나로 우리 몸에서 쓸개즙을 만들고 지방을 체내에서 녹여 배출, 간의 기능을 회복시키는 효능이 있습니다. 알코올 분해도, 도와 술해독에도 효과적입니다. 여섯 번째, 꼬막. 꼬막은 아미노산과 비타민, 양질의 단백질이 풍부해 어린이의 성장과 발육에 특히 좋고 철분과 미네랄이 다량 함유돼 빈혈 예방에도 좋습니다. 이 꼬막들을 고를 때는 껍질이 깨지지 않고 물결 무늬가 선명한 것이 좋고 진흙 속에서 살기 때문에 다듬을 때는 반드시 진흙과 모래를 제거해야 합니다. 쫄깃쫄깃한 꼬막은 데쳐 초무침으로 먹거나 꼬막 강정이나 꼬막전을 만들어 먹기도 합니다. 꼬막은 비린맛이 있어 마늘과 함께 먹으면 더욱 맛이 좋고 보관할 때는 삶아서 살만 빼서 냉동실에 보름 정도 보관이 가능합니다. 꼬막에는 다량의 단백질과 비타민 그리고 필수 아미노산 성분이 들어있어서 성장기에 있는 어린이의 성장 발육에 많은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이외에도 꼬막에는 뼈를 튼튼하게 하는 칼슘 성분도 들어있어서 성장 발육과 골격 형성에 효과가 좋다고 합니다. 또한 꼬막에 들어있는 타우린 성분은 혈전의 생성을 막아주고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 작용을 하여 혈액순환에 좋고 지방간 개선, 면역력 강화 등에 도움이 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